안녕하세요.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돈의 속성. 신호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돈의 속성에 대한 리뷰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돈에 대한 개념과 투자의 기본 원칙 등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예로 살펴보았고요. 또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금융위기 시 세 가지 유형과 그다음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등을 함께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이 계속되게 되면 이제 탐욕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게 된다. 이게 이제 자연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대규모 폭락장은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한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첫째는 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태는 금융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나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주식 한 장 투자한 적이 없는데도 여전히 영향을 받는다. 이유는 뭔가? 결국 이제 그분들이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가 식어버리면서 모든 사람이 소득이 줄게 되고 소득의 축소가 이제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고 부동산 하락이 되면서 융자가 회수되고 그럼 채무 독촉을 받게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됐는데 내가 이제 채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자산 변동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이제 고스란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런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빚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빚이 없고 직업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월급이 나오고 있고 본인이 대출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폭락적인 뉴스는 그냥 불경기이긴 한데 본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죠. 세 번째 부류가 이제 특이한데 세 번째 부류는 이런 사태에서 이익을 보게 되는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런 사태를 자산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 이런 폭락장에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이동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듯이 가난한 자들의 돈이 부자에게 흐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내가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저축과 투자의 경우입니다. 30세의 경우에 이제 초기 자금 한 1억을 모았다. 그리고 만약에 10% 이익으로 25년간 55세가 되죠. 그럼 10억의 금융자산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10% 이익을 꾸준히 주는 데가 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매달 급여시 50만 원 정도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 주식을 산다. 매달 50만 원씩 이제 주식을 사 모은다. 그게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15년 전에 2005년에 매달 50만 원씩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전혀 이자가 없이 그냥 매달 50만 원씩 어디다 모아놓은 거죠. 이러면 9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지금 약간 5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계속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업종의 비즈니스를 하든 상관이 없다. 만약 현재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능력을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건물주도 그 건물에서 스스로 임차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임차료를 밀리지 않고 내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럼 여러분은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사업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고객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생긴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 증가 수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또 물건 그 매장에서 음식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트래픽이 증가해서 오는 수입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분은 이제 트래픽 증가 시 나오는 수익을 모두 건물주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 건물이 가져오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말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절대 잊지 않는다면 어느 날 건물주가 되으실 것이다. 만약 이를 잊으면 매년 올라간 임대료의 허덕이다 이리저리 매장을 옮기며 건물주 욕이나 하며 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건물 하나만 내 것으로 자리 잡아 융자를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레버리지로 다른 건물을 살 수 있다. 그만큼 특별한 투자 상품이나 욕망을 절대 포기하지 말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좋으냐 주식 투자가 좋으냐 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고 개발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시장이 있다. 임대료 중심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업은 건물 하나 투자하는 곳이 임대료를 받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배당 우량주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과 같은 성향이다. 또 이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땅의 개발에 가치를 올리려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유망 테마주에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성향이다. 그래서 투자 시장의 구분으로 투자자 성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나눠야 한다. 주식 배당을 받는 것은 월세를 받는 것과 같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유망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주식 투자와 부동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살펴볼 때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독립기념일이란 무엇이냐? 한 인생으로서 광복절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기 시작한 날이고 재정 자립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날은 개인 독립기념일이다. 그래서 재정 자립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의 소득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노동이나 일을 통해 만들어내는 급여 수입이다. 자신의 근로소득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원천이 되고요. 그런데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 나의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아껴서 이 소득이 자산을 만들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아직 내가 독립하지 않았다면 모든 소득은 자산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자산이 아닌 소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생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 소득이 모여 자산을 이루고 자산이 다른 자산을 낳고 키우며 그렇게 키운 자산의 규모가 내 노동급여를 앞지르는 날이 바로 개인 독립기념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독립기념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좋은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7가지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돈이 들어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은 첫 번째는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그러니까 욕하고 투덜대고 경박한 자세, 남을 비웃는 거,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거, 이런 태도들을 품위 없는 짓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서 부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는 작은 생에 따르고 큰 목표는 큰 생에 따른다. 공부를 위해 잠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록하고 정리해라. 그래서 기록과 정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그래서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여섯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다.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기본적으로 좋은 돈이 찾아오고 또 그러한 좋은 돈을 통한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생활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투자나 개인 사업 말고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이죠. 임원이나 사장이 되려면 즉 승진을 잘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장인으로 행동하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급여를 받고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내가 급여를 주고 지시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고용주처럼 일해야 한다.
즉 스스로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상사나 회사는 내 고객이 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피고용인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본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라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영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명의 직원으로 인해서 회사 수입이 증가하면은 일반 사원의 급여 체계를 지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퇴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나가서 창업할까봐 결국 동업을 제한하거나 승진을 시켜서 급여나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은 세 종류다. 급여만큼 일을 못하는 사람, 딱 급여 정도만 일을 하는 사람,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급여보다 많이 이익을 버는 사람이 김승호 회장 기준으로는 급여의 최소 3배의 이익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승진과 급여의 기여가 주어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충성도죠. 그 충성도는 필수 요건인데 그 이유는 충성도가 없이 능력이 높은 직원은 성과가 올라가면 결국 창업을 하거나 동업을 요구할 수준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성도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걸로 이제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지시받고 업무 끝냈으면 끝냈다는 확인 보고를 해줘라. 그랬을 경우에 자기가 지시한 내용이 잊어버리지 않고 잘 맞췄을 경우에 상사의 인식 속에서는 믿을 만한 부하로 각인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쉬운 건지 인사죠. 상사를 어려워하지 말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든 다 인사하라. 인사를 정중히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직장에서 성공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첫 번째,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보고 잘하고 인사 잘하면 된다. 작은 중소기업 정도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몇 년 안에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직원들은 이제 보석 같기 때문에 승진을 안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승진의 기회가 이제 피라미드에서 주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또 하나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투자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20% 정도를 계속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해라. 직장에서 급여 받는 사람이 투자하지 않고 부자가 될 방법은 부자와 결혼하거나 복권 당첨밖에 없다. 그래서 승진을 통해 이제 성공을 꿈꾸거나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부지런히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여의 20%를 아주 없다고 생각하고 20년 이상 꾸준하게 모으면은 50대 후반에 은퇴할 때 부자로 은퇴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인으로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은 본인의 부모님도 정말 열심히 사셨지만은 결국 부자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지런함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은데 그러기에는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투자라든가 유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적어야 된다. 수입이 모두 지출이 되면은 자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자는 수익 규모가 아니고 지출 관리에서 나온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에 노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막상 부자가 된다고 해도 과연 행복한가? 지킬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진다. 더 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으로 한숨이 난다. 그래서 도구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진정으로 어떤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또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매지도 않는다. 항상 좋은 곳에 먼저 보내려고 한다. 돈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올가매서도 안 되고 좋은 곳에 보낸다. 좋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돌아와서 키워준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뀐다. 그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다. 결국 사람이 돈을 대신해서 일을 하며 돈의 노예가 된다. 이런 과정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 구상에
대한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할 사업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나 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업거리가 된다. 아직도 해야 될 사업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아이디어를 정 찾다가 없다면 이제 국제 박람회라든지 한번 참석을 해서 진출해 있는 외국 회사들 한번 보고 한국 판권을 사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성공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기업에서 임원이 될 확률이 이제 0.7%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에 약 평균적으로 20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이러한 적은 확률로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창업이 실패 확률이 90%라고 해도 성공 확률이 10%만 있으면은 임원이 될 0.7%와 비교해서 14배 이상 확률이 높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경쟁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창업에 대한, 사업가에 대한 어떤 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실패와 좌절이 다가오면 사람은 신을 원망한다. 나도 여러 번 실패를 맛보고 좌절이 이어지던 시절 신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원망스러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신은 항상 공평했다. 내가 성공한 다음이라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전이나 성공 후 어느 때나 신은 무슨 일이든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평함을 이루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공평함을 나타내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지 내가 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무심이 아니라 무의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여 그러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행동하고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놓아줌을 실현하시는 것이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정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돈의 속성 에 대한 이야기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돈의 습성을 파악하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복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월급의 20% 수준을 매월 꾸준히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등이 될 것이고요. 특히 개인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내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을 구입해서 사업 수익과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동시에 목표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으로서 회사 내에 승진하는 방법으로 충성심과 보고, 인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동시에 역시 20% 정도의 꾸준한 투자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승진이 안 되어도 은퇴 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기준은 금액적으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날을 독립기념일로 설정하고 또 부자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특별히 물질적으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추천한 방법들을 조급함 없이 착실하게 차근차근 수행해 하다 보면은 은퇴 시에는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으로 돈의 속성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